자, 얼굴 스컬핑 샘플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딱히 뭐 자료 타겟 잡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예쁘장해 보이는 얼굴, 여자 캐릭터 얼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라이트박스에서 이제 우리 헤드 플랜 써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동그라미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오메트리에서 이거를, 네, 이거 안 돼 있네. 네, 지오메트리에서 해서 꺾어가지고 좀 뭐라 할까, 고양이상 얼굴 해가지고 파볼 겁니다. 얼굴 처음 만들 때 그 여성형 얼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줄 때 잘 된 거 같냐고 물어보면 취향 타는 게 너무 심합니다. 또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게 그 요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코디 이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커버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얼굴은 뼈대 구조에 맞춰가지고 틀리지만 않으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아니다, 목부터 먼저 빼야 되겠다. 틀리지만 않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안 틀리는 게 중요한데 안 틀리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이제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열을 해보도록 합시다. 대충 이제 그 도상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만들 때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눈의 위치를 잡는 거에서 실수 많이 해요. 눈의 위치. 눈의 위치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럼 이제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눈의 위치를 볼 때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뭐야 이거 사진을 안 찍었잖아. 자 Shift S. 눈의 위치를 이렇게 해보면 눈의 위치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그 2D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어디일 거야, 눈 중간쯤 어딘가에 있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눈이 대충 어디냐면 뼈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카락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머릿속 생각에서 머리카락을 빼 이러면 이제 머리카락 생각밖에 안 하거든. 그리고 애초에 그냥 해골 생각을 해요. 해골. 그럼 이제 해골 생각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해골에서 그 위치를 어디를 잡냐면 안화라고 구멍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눈구멍 뚫려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어딘지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처음에 보면 이렇게 좌우로 광대가 있고, 이 옆쪽에 안화 옆쪽에 이 눈을 지탱해주기 위한 이 지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각선 위쪽에서 보자면, 아니 위에서 그냥 보자면 우리 두개골이 뒤쪽이 넓고 앞쪽이 좁기 때문에 여기가 요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위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란형인데 위쪽이 좀 더 두꺼운 계란형이에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눈이 여기 달려 있지만 옆쪽이 넓어서 이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긴 귀도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 보이지. 상당히 와이드하게 되죠. 이렇게. 근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와이드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되게 각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어 가지고 얇기도 하고 그런데, 애초에 두개골 뒤쪽에 보면, 우리가 두상을 뒤쪽에서 보면은 귀가 달려 있는 데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게 귀 쪽에 그 뭐라 그래야지, 소리 담아두는 데랑 소리 울림통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쪽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근육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턱 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적우적 하는데, 그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거든. 뒤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뇌 쪽으로 이제 나 지금 듣고 있음 이거 신호 보내주고. 눈도 마찬가지잖아. 눈 여기 있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뇌한테 나 지금 보고 있음 이런 거 해주잖아요. 해서 저기가 저렇게 됩니다. 우리 뭐 의사 아니니까 위치랑 형태만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두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요쪽에서 여기에서 뼈가 요렇게 돼서 이쪽에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그 웃을 때 이거 땡기는 거 있죠. 이거 그 근육이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육이 이쪽 면에 들어가요. 여기에. 여기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볼이라고 부르죠. 안쪽에는 침샘 있어요. 여기. 근데 그게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는 쉐입이기 때문에 그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입술 있잖아. 근데 입술은 이빨을 덮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빨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얼굴의 쉐입을 판별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얼굴 얘기할 때 이빨 얘기 안 하잖아. 겉에 피부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빨이 앞으로 좀 나와요. 여기가. 여기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을 덮을 때 이런 식으로 덮어줘야 돼요. 이런 쉐입으로.
요렇게 앞에서 보면 대략 요런 느낌이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파놓으면 되게 원숭이 같고 보기 싫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아씨 이렇게 빼면 안 되지 않나? 너무 안 이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초적인 뼈대를 완전히 맞추고 나야, 그래야 이제 이게 좀 생김새 맞추고 이럴 때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니고, 그럼 사람 아니면 뭡니까? 이러면 이거 사람 아니고 피규어다 이러면 그거랑 전혀 다르게 빼도 되지.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피규어는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복사해서 하나부터 해볼까? 피규어는 이렇게 됩니다. 보면 깜짝 놀랄걸? 밉니다. 여기를 싹 다. 그리고 여기도 밉니다. 심지어 여기도 없습니다. 평평함. 평평하고 여기가 요렇게 올라와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코가 돼요. 미소는.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요. 여기가. 그 미키마우스 같은 느낌 나지 않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규어를 깎을 때랑 그 저기랑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얼굴이잖아. 이쪽 보면 되게 징그러워 보일걸? 그런 느낌도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랑 그 피규어 만들려고 할 때랑 그 쉐입이랑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피규어 쪽 같은 거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는데 막 자료를 막 실사 사진 막 준비한 거야. 맞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 준비를 했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자료 찾을 때 그냥 아 이거 이쁘니까 여기서는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뇌 속에서 자꾸 이질감이 막 들면서 안 맞는 자료를 찾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건지 처음부터 완전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끝에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 나중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마무리는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 중간에 갈팡질팡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겁니다. 만들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어떻게 만들지 결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고생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생각해야 될 걸 하기 싫다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나 뭐 만들 거다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근육이 들어가지.
턱을 여기서 끊어줘야겠어. 그렇지. 우리가 이제 사람 같은 거 만들 때, 얼굴 만들 때 고민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잘 예쁘게 잘 안 나온다. 암만 했는데, 나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와. 그거는 좀 저런 거 있어요. 그 최종 결과물을 찍고 그거에 가다가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냐면, 내가 점점 눈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작업할 때보다. 처음에 작업할 때는 골라놓은 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보이는 거야. 아,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바꾸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거지, 작업하면서. 딜레마 같은 건데, 근데 우직하게 밀고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작업을 끝내셔야 돼요. 작업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할래, 이러면 리셋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이 안 쌓이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끝내는 게 중요한데, 하다 보면은 열받을 때가 많다 이거죠. 그걸 잘 참으시고 끝까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살을 좀 채워야겠네. 그렇지. 여기를 뒤로 조금 더 빼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얼굴 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작업 같은 경우에를 보다 보면은, 이 아저씨가 하는 거를 보면은 면을 왜 저렇게 적게 쓰는 거야? 도대체 면 왜 안 늘리지? 묘사 언제 하지? 막 이러는데, 거의 막 내가 보기에는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인데 면을 안 늘리잖아.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우개 압니까? 그림 그릴 때 지우개 쓰잖아요. 지브러시에서의 지우개가 있어요. 지브러시에 지우개가 어딨어? 면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잖아. 그러면은 지브러시에서 틀렸을 때 우리가 수정하는 게 뭐예요?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브러시에서의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게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할 때 우리가 시프트 G 인텐시티 보면 몇인지 압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지우개 강도를 더 강하게 늘릴 수가 없는 거야. 저게 끝이야. 근데 이제 면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우개가 잘 안 먹죠. 그렇다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수정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면이 많아지면. 이게 부드럽게 잘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우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면이 적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야 이제 면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이 얼추 완료가 돼서 멀리서 봤을 때 그럴싸한 얼굴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면을 늘리면 안 돼요. 굉장히 답답할 거거든. 아이씨 도대체 면 언제 늘리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 건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작업을 손쉽게 수정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좀 뭔가 고치거나 뭐 이러려고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방해가 오는 거야. 아무리 막 100번 문질러도 막 그대로야.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열받고 그런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돼.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되는 거다 이거지.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면을 늘릴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수정할 필요가 없나 더 이상?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작업 시작할 때 얼굴 하면 눈부터 시작하잖아. 눈부터 시작하면은 틀릴 확률이 겁나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왜 눈부터 하면 틀린다는 거야? 왜야? 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복잡도가 다른 데보다 높아요. 낮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높다, 낮다, 크다, 작다, 그리고 이제 뭐 덜 꺾였다, 많이 꺾였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거든. 마치 게임에 있는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즈 할 때처럼. 눈은 그게 없어요. 눈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그걸 정하고 하면은 처음에 할 땐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할 때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뜯어 고쳐야 되잖아. 그럼 눈 뜯어 고치면 눈만 뜯어 고쳐? 아니지. 이 위에도 뜯어 고쳐야지. 광대도 뜯어 고쳐야지. 하다 보니까 코도 마음에 안 드네. 코도 맞고. 이거 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를 다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만들고 여기만 만지고 있는 거야. 이상해지는 것이. 왜? 주변이 안 맞았는데 이게 맞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캐릭터 볼 때 처음에 눈부터 보는 게 맞긴 한데 눈에 집착하다가 망합니다. 이걸 좀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맛있는 것만 먹는 느낌이랄까? 케이크 같은 데 보면 위에 딸기 같은 거 올려져 있으면 그것만 재빨리 먹어버리고 이제 나머지 먹으려고 하면 그 위에 올려져 있던 거 너무 달아가지고 케이크 밍밍한 맛 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어찌할 수 없긴 한데 이제 최대한 그거를 좀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참아가면서 하자. 그리고 이제 팁을 또 주자면 이거 작업을 할 때 저걸 해야 됩니다. 그 돌릴 때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걸 봐야 돼요. 이거랑 이거. 보통 보면 이거랑 이거를 확인 안 하거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캐릭터의 얼굴형이 사람 같은가 아니냐가 여기서 판단돼요.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 저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굴형이 아까 전에 어떻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있으면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그러니까 턱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좀 더 깎아야지. 너무 분명하게 그렸다. 조금만 더 대충 그리자. 자,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얘를 볼 때 이 피사체라고 쳐봅시다. 이게 그럼 얼굴 평평해요? 아니잖아. 얼굴이 입체잖아. 이게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어떻게 튀어나와 있는지 아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들어가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여기 튀어나오죠. 여기 뭐 이러고 이분 어떻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우물쭈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의 영역 중에 꺾여서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에 뼈에 의해서 이렇게 꺾이는 곳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우리 대리석 각상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 간략화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쉬워 보이지.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장난 되게 많았는데 1,000원짜리 지폐 보면 이렇게 태계이왕 선생님 계시거든. 아닌가? 율곡이인가? 뭐 어쨌든 이렇게 계시는데 원래 무표정이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게 접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보면 이렇게 돼. 우.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에헤 이렇게 되거든. 그 장난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거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얼굴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곡면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힘듭니다. 지브러시 하는 도중에. 왜냐면 머릿속에 멋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작업할 때 자료 구했냐고 물어봤는데 자료요? 이러고 있으면 겁나 막 뭐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중요하다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없이 간다 그러면은 내비게이터 없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망망대해로 떠나는 것과 같다 이거지. 어떻게 할 건데? 어디로 갈 건데? 모르겠는데요? 적당히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가 어딨어. 예? 그런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묘사가 불가능하니까 면을 2배로 늘려봅시다. 뻥튀기 4배지 4배.
요런 느낌이 나겠네. 일단은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하는 거에 대한 거 얘기를 할 게 좀 더 많은데 디테일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